오늘 볼 거 저번 시간에 의해서 우리 이어서 정비례 함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요. 반비례 함수라는 것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정비례 함수. 그냥 정비례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의 함수라는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위에 올라가면 정비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고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따지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비례 함수는 첫 번째 어떤 걸 정비례 함수라고 해요? x가 2배, 3배, 점점점배. 그러면 y도 2배, 3배. x가 늘어나면 y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자, 학원에 다녔는데, 1개월 차 40점, 2개월 차 50점, 3개월 차 60점. 좋은 학원이죠. 그렇죠?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는. 근데 물론 얘는 지금 정비례 관계는 아니야. 이게 정비례 관계가 되려면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되면 2달 다니니까 2배 되고 3달 다니니까 점수가 3배가 된다. 이런 게 정비례 관계죠. 아무튼 정비례 관계는요. x가 커지면 y도 커집니다. 근데 2배 되면 똑같이 2배 되는 게 정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두 어떤 변수값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우리 정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식이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생겼어. y는 a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요, 우상향 곡선이나 우하향 곡선 이런 두 곡선 중에 하나야. 두 직선 중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얘나 y는 ax야. y는 ax야. 이렇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물론 이 모든 경우에 요 a 값을 비례상수 a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비례상수 a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비례 함수를 보고 있고요. 1209번 한번 볼게요. 1209번. 1209번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구하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정비례 함수구나. 그래프를 딱 보고. 얘는 y와 x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a 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a 값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죠. x 값은 x에, y 값은 y에.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a는 5분의 3이 되니까 지금 이 함수는 y는 5분의 3x야 라고 관계식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지?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식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나는 값 하나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212번도 한번 볼게요. 거기 다음에 1212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3x가 있대요. 자, 얘는 y는 5분의 3x가 있대. 자, 그런데 이 위에 한 점 P에서 X축에 그은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 Q의 좌표가 19나 0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찍 왔네? 자, 요 P라는 점에 X좌표가 얘랑 똑같은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P의 X좌표가 10이면요 P의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Y는 5분의 3 곱하기 10 약분해서 2가 되니까 6이 되겠다. 그래서 Y의 좌표는 6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10. 높이 y의 값은 6. 30이라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다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죠. 자, 뒤에 12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216번. 자, 1216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4x의 그래프 위의 한 점 A에서 x축에 그은 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A의 x좌표가 6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똑같은 문제야 얘가. 거기 보니까 정비례 함수 y는 3분의 4x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의 점 A의 x좌표가 6이래. 여기 있는 점 A의 x좌표가 6이래.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니까요. y는 3분의 4 곱하기 6해서 약분하니까 8이 돼서 y좌표는 8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요 삼각형을 y는 ax라는 요 정비례 함수가 이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 AOB 요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요 점의 x좌표, 요 길이는 요 점의 y좌표. 그래서 24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요 점의 x좌표가 6이니까요. 요 점의 x좌표는 6일 거고 y좌표는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y좌표는 6a가 되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a인데 그게 요 선이 요 넓이를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반이 1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요거 약분해서 18a가 12니까 a는 18분의 12 약분해서 3분의 2예요 라고 a값을 구해주시는 게 2번 문제였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별거 아니죠? 자, 그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시고 우리 반비례 함수로 들어가도록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우리 반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반비례라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반비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두 변수 x, y 사이에 x가 2배 되면 y가 2분의 1 얘가 3배가 되면 얘는 3분의 1배 이런 관계가 되는 x, y의 관계를 우리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넓이가 정해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관계. 야, 얘가 넓이가 24야. 그럴 때 x가 1이면 y는 얼마? 24가 되겠지. 그래서 x의 길이가 1이면 근데 x가 2면 y는 12? x가 3이면 y는 8? x가 4면 y는 6. 2배 되면 반이 되고 3배 되면 3분의 1이 되고 4배 되면 4분의 1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x, y가 반비례하면 x 곱하기 y가 일정한 값이 나오겠네요. 맞아. 반비례 관계일 때는요 두 수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이 비례상수가 되고요. 반비례 관계일 때는요 우리가 식을 y를 x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반비례 함수를 다룬답니다. 근데 얘는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가 이 비례상수 a 값이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일 때 비례상수가 그냥 둘이 곱하면 나오는 거다. 예. 자, 그리고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포물선이 아니라 쌍곡선을 이루거나 쌍으로 곡선을 이루거나 요렇게 쌍으로 곡선을 이루어요. 쌍으로 곡선을 이룬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실제로 그려보면 y가 x분의 24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1이면 y가 24야. 1일 때 24. 2면 12. 3이면 8. 4면 24랑 요쯤에 그려야 되겠다. 24. 2면 12. 3이면 8. 4면 6. 6이면 4. 10이면 2. 24면 1.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x에다 1 넣으면 24, 2 넣으면 12, 3 넣으면 8, 1 넣으면 24, 2 넣으면 12, 3 넣으면 8, 4 넣으면 6, 6 넣으면 4, 8 넣으면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는 비례상수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여기 있는 비례상수 a가 0보다 작은 2, 4분면과 4, 4분면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근데 반비례 함수는 비례상수를 구하기 되게 좋은 게 얘가 3,4를 지나 그럼 비례상수는 12가 되는 거야. 반비례 함수는 둘이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고요. 그 값이 비례상수가 되거든. 그래서 반비례 함수의 뜻은 이런 뜻.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로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분의 a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선생님이 몇 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반비례 관계 유형 10번 1217번. 자, 1217번 보니까 y가 x의 반비례하는 거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y는 4x. 정비례 관계다. 그죠? y는 4x니까. 2번.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 x와 잠든 시간 y의 합은 24니까 y는 24 빼기 x.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초속 3m로 y축 동안 움직인 거리 y.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x. 속력은 3. y는 3x니까 얘도 정비례지. 4번.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x개 사면 가격이 800x네. 그런데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요 5,000 빼기 물건값 하면 거스름돈 y가 나와서 얘도 반비례가 아니야. 그죠?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금 10g에 들어있는 소금물 xg의 농도. 농도 y는요. y 퍼센트는 소금물량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거기 소금물이 얼마 들었대? x. 소금의 양은 y 10. 그럼 뭐야? y는 x분의 100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요. 얘가 반비례가 되겠네. 5번이.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면 1220번. 이게 뭐라고 돼 있어?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가 되면 y는 x분의 a구나. 그치?
그리고 반비례일 때 비례상수 어떻게 구해? x가 5에 y가 마이너스 2면 야 반비례일 때는 얘네들의 곱이 비례상수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4면 x에다 4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0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예, 반비례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1223번 봅니다. 예, 1223번 보면 속력이 일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야,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 그러면 진동수를 y라 그러면 파장 x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얘는 y는 x분의 a인데 이 비례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곱하면 되는 거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파장이 2m인 음파의 진동수. 파장이 x가 2일 때 y는 170이래. 그러면 둘이 곱하면 340. 비례상수 340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파장이 얼마일 때? 5일 때 x가 5면 y는 얼마냐? 여기다 대입하면 y는 5분의 340. 그럼 얼마냐? 68이네. y는 68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에서 끊어가도록 합시다. 그 1227번 3문제인데 그냥 지나갔죠. 1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물을 채우면 2시간 30분 만에 가득 차는 수족관이 있다. 얘는 아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해진 것처럼요. 이 수족관에 채우는 물의 양도 정해진 거야. 1시간에 10톤을 넣는데 2시간 30분. 예. 1시간에 10톤. 그런데 2시간 30분 동안 채우면 1시간에 10톤, 2시간에 20톤, 2시간 30분이면 25톤이 이 수족관의 물의 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채우는 시간당 채우는 양과 시간을 곱하면 일정한 값 25톤이 나와야 되는 관계니까요. 반비례 관계인 겁니다.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잖아. 곱이 일정하니까.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수족관에 2시간 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요 시간이 2시간 5분 동안 채워서 이게 25톤이 되려면 1시간에 몇 톤을 넣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요각을 x, 요각을 y라고 그러면 x 곱하기 y는 25가 돼야 돼. 즉 y는 요걸 x, 요걸 y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y는 x분의 25. 그런데 2시간 5분이면은요, 얘는 2 더하기 12분의 1시간 아니니? 그렇지? 2 더하기 12분의 1시간은 12분의 25가 되니까 여기다가 12분의 25를 집어넣으면 25 나누기 12분의 25는 이거의 역수인 25 곱하기 12가 돼서 12톤이 되겠죠. 1시간에 12톤의 물을 채워야지 2시간 5분 만에 채울 수가 있겠네. 자, 1228번. 1228번은요,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5. 반비례 상수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나타나는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5. 그리고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 그럼 이쪽에도 마이너스 1이면 5,
마이너스 5면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 자, 1번.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맞아.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맞아. 원점 지나지 않죠? 예. 3번. 마이너스 15,3을 지난다. 대입해 보니까 15는 3은 마이너스 15분의 5. 아닌데? 3번이 틀렸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33번. 다른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에서 좌표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다. 선생님이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x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y는 x분의 2. 더 멀리 나가면 y는 x분의 3.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리 나가는 성질이 있답니다. 예. 자, 그래서 좌표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걸 구하라 그러면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 찾으면 되겠네. 1번 비례상수가 5로서 가장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이 가장 멀리 떨어진 그래프입니다. 조금만 더 살짝 정확히 그려보면, 자, 여기가 1,1인데를 지나는 얘가 y는 x분의 1, 1,2, 2,1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x분의 2, 1,3, 3,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y는 x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점점 커질수록 축에서 멀어집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237번. 반비례 관계 이거 위에 점을 구하. 뭐야, 얘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할 게 아니라요, x좌표 y좌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반비례 함수는. 반비례 함수는요, 이렇게 반비례 상수를 구할 때나 위의 점인지를 보려면요, 예, 요런 형태를 받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도록 하세요. 예. 자, 1241번. 반비례 함수네. 정비례 함수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y는 3x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비례상수가 음수인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2일 때 요점 P의 좌표를 구하래. 자, 우리는 요 점에 x좌표가 2고요. x좌표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6인 이 점이 요 위에 점인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가서 y좌표가 똑같이 6이잖아. 그치? 그리고 반비례 함수는요, 곱해서 얘가 되는 관계라. 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겠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되는 점이 요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예. 자, 1242번. 1242번 보면 y는 x분의 a. 이거 위에 3, 마이너스 6이 있다. b, 9가 있다. a, b 값을 구하래. 반비례 함수는 얘네 둘이 곱하는 게 비례상수 값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은요. 얘네들이 마이너스 18이면 얘네들은 또 마이너스 18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8,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문제가 없고요. 정수인 점은 좀 이따 풀자. 17번부터. 예. 자, 여기까지 해보시도록 하죠. 10분 정도 드릴게요. 한 번 더 과외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풀어보면 규칙성만 좀 발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자, 몇 번? 정수인 점 찾는 유형 17번입니다. 이번에 1247번. y는 x분의 12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래요. 근데 반비례 함수는 둘의 곱이 일정한 값 비례상수 12가 나오는 거잖아. 이걸 만족한 값들 1, 12, 2, 6, 3, 4, 4, 3, 6, 2, 12,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정수인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써서 이렇게 12개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자연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6개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겨보면 상문제에 모든 정수인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1249번 보면 y는 x분의 a가 마이너스 7,2 지난다. 뭐 비례상수 a 값은요.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둘의 곱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이 자연수인 순서상은 없고요. 1,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2, 14, 마이너스 1에다가 이쪽이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14, 1에서 이렇게 8개 점의 좌표를 대주면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는 1사분면, 얘가 2사분면, 얘는 3사분면이 아니라 얘가 3사분면이지. 얘가 4사분면에 있는 점들이 되겠네요. 둘 다 자연수인 건 1사분면의 점들만 둘 다 자연수니까 여기가 양수일 때나 둘 다 자연수인 점들이 나타나겠다. 네. 자, 그리고 1250번 되게 쉽죠? 거기 있는 그래프 보니까 반비례 함수네? 야, 그래프가 이렇게 한 쌍의 쌍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인데요. 얘가 6,2를 지난대요. 그러면 a는 10이다.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상문제는 없고, 자, 1254번. 요렇게 y는 x분의 12가 있어요. 15인가? 15네. 자, 그리고 요 위에 점에 의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를 a, b라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요 함수 위의 모든 점은 얘네 둘의 곱이 15가 되는 점들이니까 여기에 생기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15인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15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상문제는 없고요. 유형 20번, 1258번 봅니다.
자, 여기 1258번에 보면 이게 조금 어렵죠. 조금. 자, 다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x분의 12의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요렇게 반비례 함수가 있고요. 요렇게 정비례 함수가 있는데 정비례 함수는 y는 ax고 반비례 함수는 y는 x분의 12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 점은 요 반비례 함수 위의 점이니까요. 요 값과 요 값, 얘네 둘의 곱은 12가 돼야 돼서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데요.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아, A는 3이 되겠구나. 비례상수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겨보면 자, 1261번 1261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e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x분의 a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y는 ex라는 정비례 함수와 y는 x분의 a인 반비례 함수가 있는데요. 자, 가르쳐준 게 뭘 가르쳐줬어? 점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의 점 y좌표가 8인 점 Q에서 y축에 그은 수선이 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어렵다. 뭐라는 거야? 사각형 OPQR의 넓이를 구하라. 아, A의 X좌표가 2라고 가르쳐줬네. 자, 거기 보니까 요 만나는 점 A의 X좌표가 2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의 이름이 뭐야? Q의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가 8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Y좌표가 8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도 되고 요 함수 점의 위의 점도 되는데 A의 X좌표가 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2,4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의 곱이 8이니까 비례상수 A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 Q에 Y좌표가 8인데요. 얘는 요 반비례 함수 위의 점이니까 둘이 곱하면 8이 나와야 돼서 1,8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1, 요 길이는 8이라 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이렇게 20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요일날 오시면 선생님하고 유형 21번하고 센 C를 봐서 이 책을 두 번째로 마치고 야, 우리 앞쪽에 C 안 풀었나? 풀었어. 안 풀었지? 두 번째 볼 때. 이 앞쪽에 그 방정식의 C는 안 풀었어? 문자 아시죠? 두 번째 볼 때는 안 봤어요. 두 번째 볼 때 안 봤어. 그지? 1편 보면서 본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고 우리 화목에는 계속해서 저 2학기 거 C도 볼 거야. 2학기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탄탄하게 C까지 문제집 한 번 정도 더 봐야 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